네, 안녕하십니까.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와 메디컬 타임즈가 함께하는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 회장 고상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회장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헬스케어의 황희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황 대표님,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황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희 교수님, 사실은 제가 카카오 헬스케어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계기가 있으실까요? 병원에서 임상교수로 일을 하면서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EMR이라는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가지고 사업적인 일들을 꽤 오래 거의 10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의 도움 덕분에 이례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는데 병원을 벗어나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결국 궁극적인 가치라는 거는 환자나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던 차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제 제안을 받게 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재밌고 중요한 일이지만 다음 단계, 그러니까 병원 내 디지타이제이션 다음 단계 일을 하려면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경험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 대표님, 카카오 헬스케어 결국은 이제 대표님이 되신 건데 카카오 헬스케어 큰 사업 방향 먼저 얘기하고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방향 정할 때 사실 거의 6개월 이상을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도 이제 고민을 했고 외부 의견도 많이 들었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장의 관점에서도 세그멘트로 나누면 거의 10몇 개 이상의 세그멘트로 나눠주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분야가 있어서 그 중에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 방향을 정할 때 고려했던 거는 우선은 카카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카카오가 헬스케어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리크루트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려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병원 바깥에 비어있는 서비스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사업들이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깥으로 시야를 돌려서 글로벌에서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서바이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제 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글로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쳐내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개로 정리된 게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카카오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모바일 기반의 이제 흔히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뭔가를 할 거야.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바일 기반의 이런 건강 관리 혹은 이제 건강 서비스들을 할 건데 그게 카카오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급적 초개인화된 형태의 모바일 건강 관리 서비스 를 하자라는 게 한 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실 병원 관련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병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병원의 페인 포인트가 뭘까를 생각을 하면 가장 큰 페인 포인트 두 가지가 우리나라 병원들이 이제 EMR을 기반으로 해서 병원 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잘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환자들과 병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for hospital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혹은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병원 내부에서 환자들이 더 인게이지먼트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두 번째 영역이고 마지막이 사실 이거 굉장히 챌린징한 일이긴 한데
병원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했고 최근에는 이제 페이션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라고 하는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유전체 데이터. 이 세 가지 영역이 결국 정밀의료라고 하는 이제 초개인화된 의료를 하는데 기반이 되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사실 아직까지도 5년, 6년이 지났고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2차 사용이나 데이터의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고 점점 더 이제 요구되는 기술 스펙이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술 스펙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롱텀하게 목표를 가지고 이 데이터의 테크니컬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병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데이터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큰 대형 병원들은 저희 같은 기업이 도와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주 큰 병원 몇 개를 제외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병원이 이런 의료 정보를 클렌징하거나 뭐 표준화하거나 준비해서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가지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테크니컬, 저희는 이제 테크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테크니컬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기술 기반의 회사로 포지셔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병원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이제 데이터 플랫폼, 이 세 가지 사업을 주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건강관리라는 게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이렇게 섹터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카카오 헬스케어가 다 할 수는 없고요. 특히 뭐 집중해서 포커싱하고 싶은 건강관리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는, 혹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적인 컨디션이라고 하면 주로는 이제 만성질환, 그 중에서도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만성질환,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들, 그리고 이제 멘탈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정신건강관리, 뭐 요 세 가지 영역을 많이 예시를 드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우선 시작을 만성질환 관리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최근에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혈당 측정이라는 되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뭐 의료로 치면 예전에 이제 체스트 PA만 찍어서, 그러니까 일반 흉부 영상 찍어서 암을 발견하던 시대에서 CT나 MRI를 찍는 시대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기술의 혁신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카카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할 때 꼭 앞에 CGM 기반의 당뇨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제 손가락 찔러서 체열하는 이 BGM, 블러드 글루코스 모니터링은 뭐 크게 저희가 뭘 더 할 만한 영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CGM 기반의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개개인들이 어떻게 본인의 생활에서 관리를 하면 실제로 혈당 관리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전당뇨에서 당뇨로 가는 거를 막아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CGM 기반의 혈당 관리를 시작을 하는 거고, 생각처럼 뭐 이렇게 짠 하고 내놓으면 이제 완성형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접해 있는 이제 다른 만성 질환들,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 뭐 당뇨가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이렇게 서비스가 조금씩 넓어지는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올해 말까지 준비해서 CGM 기반의 혈당 관리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연속 혈당 이 모니터링이 굉장히 CGM이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에버트도 있고 뭐 메드트로닉스도 있는데, 최근에 덱스콤하고 조금 긴밀하게 얘기했다는데 그 얘기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NDA가 걸렸다거나. 제가 지난주에 보스턴에 이제 가서 세 개 회사하고 협력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덱스콤이고, 두 번째가 구글 클라우드고, 세 번째가 이제 시그니처 헬스케어인데, 덱스콤은 CGM만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CGM만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회사는 진단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하면서 CGM도 한다면 이제 덱스콤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CGM만 20년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세일즈 규모로 보면 미국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CGM을 발전시키려는 이제 회사고요. 뭐 물론 이제 나머지 2개사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일부 회사들하고 지난 6개월간 저희가 CGM 기반의 당뇨나 혈당을 하자라고 정한 이후로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 되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저희 회사의 존재의 이유를 만드는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회사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나오고 사업적인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글로벌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역량을 굉장히 높게 쌓으면서 이제 같이 공동 사업을 하거나 공동 이제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파트너를 고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덱스콤하고 한 MOU는 국내 및 글로벌 사업의 협업에 대한 MOU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대개 이제 이 CGM을 만드는 회사들은 매뉴팩처링 회사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일반인 대상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는 또 나름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저희가 지난 6개월간 CGM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은지에 대한 모컵을 이미 다 만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덱스콤 관계자들이 보고 나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협업하는 모양새로 한국과 글로벌에서 사업을 같이 하자 정도까지 얘기가 돼서 이제 덱스콤하고 손을 잡게 됐고요. 아까 김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세계 업체 외에도 국내 업체가 지금 이제 식약처 인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올해 가을 전에는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아이센스와도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협업에 관한 MOU를 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한국 시장, 저는 뭐 센서든 애플리케이션이든 어느 한 회사가 독점을 한 시장을 하는 거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시작할 때 아이센스라는 국내 업체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가장 선두라고 제가 생각하는 덱스콤과 이렇게 해서 환자가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서비스도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오고 기술적인 발전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의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구글 클라우드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이 MOU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카카오도 구글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는데, 뭐 굳이 구글하고 협력할 이유가 있었나요? 구글은 이제 자타공인 전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이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이제 MOU를 할 때 구글의 담당 부사장님이 저한테 구글이 실제적인 계약이 완전하게 합의가 되기 전에 MOU 사인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구글 본사도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데이터에 관해서 협력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국내에 계신 어떤 원장님께서는 1등이 1등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카카오는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 스펙을 쌓아왔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하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글로벌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카카오가 국내에서 누리는 브랜드의 이 프리미엄은 해외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굉장히 경쟁이 심한 미국이나 EU나 뭐 중동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EMR 가지고서 중동이나 미국 시장을 했을 때 정말 한국의 서울대학병원 브랜드로 이 사업을 만드는 거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무슨 용기로 그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글과의 협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구글이나 덱스콤 같은 글로벌 기업이랑 일을 하면서 다 각각의 영역에서 글로벌 1등 기업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저희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좀 인돌스를 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기대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게 결국은 덱스콤이랑 구글이랑 한 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뇨라는 한 질환 안에서는 지금까지 하루에 2번 쟀던 혈당 데이터가 5분 간격으로 24시간 내내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그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많고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구글의 클라우드 기술, 연합학습 기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제너러티브 AI 분야에서도 구글이 이제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CGM의 데이터 이렇게 하면 결국은 특정 질환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에 다 연결된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사업 방향에서 그 병원을 위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병원을 위한 지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지금 구글 클라우드 얘기랑 좀 약간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병원 말고 전반적인 병원과 함께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사실 데이터, 뭐 구글 클라우드랑 논의했던 데이터가 한 축이 있고요. 이제 병원의 데일리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데이터는 열심히 잘해서 쌓으면 그걸 갖고 연구를 하거나 뭐 데이터를 어디다 주거나 할 때 병원이 롱텀하게 카카오랑 일하면 좋을 것 같아가 한 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랑 같이 그런 일들을 할 이제 병원, 흔히 저희는 이제 리서치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연구 동맹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대학병원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 중에 뭐 한 일부 대학병원은 확실하게 참여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이 개발되고 있는 진척 사항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병원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 다른 축이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최근에 지난주에 힘스 USA가 열렸었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케어의 섹터를 얘기를 할 때 디지털 프론트도어라는 이제 섹터를 따로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되게 심플하게 뭐 병원 예약을 앱으로 하는 뭐 그 정도였다면, 환자들이 집에서부터 병원을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 프로세스 전체를 생각을 하면 우선 병원 예약을 하고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병원에 오기 전에 본인이 왜 병원에 오는지에 대한 설문 내지는 뭐 문진 이런 것들도 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몇 가지 프로세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진료를 마치고 나면 다음 예약 스케줄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아주 사소하게는 주차라든지 뭐 페이먼트라든지 이 전체를 다 디지털 프론트도어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일들을 다 스테이션에 서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일일이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콜센터가 해주거나 뭐 아니면 뭐 주차도 사실은 가면 이제 주차 요원이 다 계속, 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더더군다나 제너러티브 AI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의 일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일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대형 병원, 대개 거점 대학병원들 콜센터 응대 레이트가 오는 콜의 한 70%를 최소화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랑 계속 풀로 상담하고 있으니까 오는 전화를 다 못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한 20-30%만 워크포스를 줄일 수 있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이미 한 70개 이상의 대학병원에서 저희 모바일 EMR이라든지 환자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잘 이 오케스트레이션에서 디지털 프론트도어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DFD라는 개념을 쓴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이제 카카오 챗봇을 붙이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챗봇을 꽤 잘 만든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챗봇을 붙이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의 그런 예약이나 뭐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걸 하려면 되게 앱을 하나 새로 만드세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주고 앱을 만드는데, 문제는 환자들이 그걸 다운도 안 받고 잘 쓰시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카톡의 그 채널에다가, 이제 챗봇 채널에다가 각 병원 걸 만들어 드리고, 카톡은 누구나 거의 다 깔고 계시니까 자기 병원만 쳐서 친구 추가해 놓으면 거기서 예약 안내 변경, 뭐 무슨 주차, 페이먼트 정상까지 다 해줄 수 있도록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이 DFD에 관련된 전체 플로우가 카톡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첫 번째 두 병원이랑 파일럿을 시작을 한 상태고, 그래서 말씀드린 병원과 관련된 데이터와 이 DFD 관련된 거는 저희가 5월 초순에 한 50개 정도 대학병원 전산 담당하시는 교수님들하고 팀장님들을 초청해서 언베일링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병원들은 저희가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그게 좋은 거는 이게 채널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축비나 이런 게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환자들이 쓰면 문자나 혹은 이런 챗봇 서비스, 그러니까 문자로 기존에 내던 비용보다는 챗봇 서비스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이제 수익을 만들면 되는 거고, 병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1년 동안 그런 메시지로 쓰는 돈의 예산의 거의 30-40% 이상을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병원들이 반응이 좋으시고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